칼로리도 적고 혈당도 올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최근 연구들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용균 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설탕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대체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로슈가라고 부르는 제품에 들어있는 이 대체당은 칼로리는 거의 없으면서도 강한 단맛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제로콜라 같은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대체당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장내 세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번 동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칼로리도 적고 혈당도 올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최근 연구들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체당은 설탕을 대신해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감미료를 말하는데요. 특징은 칼로리는 거의 없고 단맛은 설탕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도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로슈가 음료, 단백질 보충제, 심지어 다이어트 음식뿐만 아니라 약품의 코팅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을 정도죠. 대체당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자연에서 온 천연 감미료가 있고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 감미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성 감미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즈, 사카린 등이 있고 스테비아나 에리스티롤은 자연 유래 감미료에 속합니다. 이 성분들은 단맛은 주지만 우리 몸에 에너지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의 필수 요소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혀는 달다고 느끼는데 그렇다면 장내 세균은 이 새로운 분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 장내 미생물은 수백만 년 동안 자연 음식과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체당은 인류 역사에서 등장한 지 겨우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새로운 합성 분자입니다. 즉, 우리 미생물이 이 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당은 왜 칼로리가 없을까? 즉, 왜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인데요. 그 이유는 대체당이 가지고 있는 분자 구조의 특성 때문입니다. 첫째, 대체당은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의 소화효소는 자연식품, 예를 들어서 포도당, 과당 이런 것처럼 수백만 년에 걸쳐서 접해온 익숙한 구조는 분해를 잘하죠. 하지만 대체당은 우리 몸에 있는 소화효소가 알아보지 못하는 특이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소가 달라붙지를 잘 못합니다. 둘째로는 일부 대체당은 흡수가 되더라도 되사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리스리톨은 우리 몸에서 거의 그대로 흡수되긴 하지만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다시 소변으로 거의 90% 이상 배출됩니다. 즉, 우리 몸 안을 한 바퀴 돌고 그냥 나가는 분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부분의 대체당은 흡수가 잘 되지 않거나 흡수가 되더라도 대사되지 않고 그대로 장내 세균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대체당이 장내 세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처리하지 못하는 이 분자를 장내 세균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체당을 섭취하면 혀의 단맛 수용체가 이를 감지해서 달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입니다. 대부분의 대체당은 위에서 소화효소의 작용을 받지 않고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소장이나 대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즉, 맛은 느끼지만 영양소로는 처리되지 않는 독특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대체당은 우리 몸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장내 환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때 대체당은 장내 세균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체당이 칼로리가 없다고 해서 장내 세균에게도 무해하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내 세균은 우리가 먹는 모든 새로운 분자에 반응할 수가 있고 어떤 미생물들은 이를 대사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또 어떤 미생물들은 이 대체당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특정 균주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아나 락토바실루스가 감소하고 반대로 유해균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미생물끼리는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가 교란될 가능성도 있고 장 점막 환경이 미세하게 변화돼서 장에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대체당 자체가 우리 몸에 영양소로 작용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장내 세균에게는 그 환경을 바꾸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당이 우리 장내 세균에 정말 영향을 줄까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수에즈 박사팀은 사카린 그리고 수크랄로즈 같은 대체당을 먹인 생쥐가 혈당 조절에 실패하고 장내 세균 조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장내에서 유익균이 줄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균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생쥐의 대변을 무균 생쥐에게 이식했더니 그 생쥐에게서도 똑같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가, 즉 포도당 불내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말은 대체당 그 자체보다는 대체당 때문에 바뀐 장내 세균의 문제가 포도당 불내증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2022년에 같은 연구팀이 이번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주 동안 사카린과 수크랄로즈를 먹은 사람들은 장내 세균 조성이 바뀌었고 실제로 혈당 조절이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마다 반응이 달랐다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장내 세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즉, 내 안에 장내 세균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대체당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부 대체당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고 그 결과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실 거예요. 모든 대체당이 다 문제인가요? 아니면 혹시 괜찮은 대체당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연구를 종합해보면 대체당은 종류에 따라 장내 세균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사카린과 수크랄로즈는 연구에서 장내 세균의 조성을 뚜렷하게 바꾸고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사카린의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포도당 불내성과 관련된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여졌고요. 수크랄로즈는 인체 내 대사 경로 자체를 바꾸는 기능적인 변화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아스팔탐은 장내 세균 변화에 직접적인 증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다른 부작용 논란이 있는 감미료긴 하지만 장내 세균 관점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스테비아처럼 자연유래 대체당은 흔히 자연이라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주지만 이들도 일부 균종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 데이터는 제한적이지만 천연 감미료도 장내 세균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체당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사카린, 수크랄로즈는 장내 세균 변화 가능성이 큰 편에 속하고 아스팔탐은 상대적으로 장내 세균 영향이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며 스테비아도 무해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감미료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감미료를 쓰냐보다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단맛을 경험하느냐입니다. 아무래도 단맛에 자주 노출되면 혀와 뇌의 감각이 둔감해져서 더 강한 단맛을 원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장내 세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맛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달달한 음식이 땡기신다면 단맛과 더불어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먹는 것이 내 입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은 대체당이 비록 칼로리는 없지만 장내 세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사람마다 장내 세균의 구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은 단맛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몸과 장내 세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